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태영건설 부도, 주식 정지, 새마을저축 농협 난리 났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2차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주식이 급락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자 거래 정지가 되어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으며 어음부도에 이어서 PF 사업장 처리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태영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다른 태영건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며 PF 연체율에 존폐가 걸린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태영건설 부도, 주식정지, 새마을저축농협 난리 났다. 보시면 이 태영건설 있죠? 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태영건설발 부동산 위기 어디까지 번질까? 자, 이게 화두입니다. 보시면 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 잠식, 주식거래도 정지. 지금 태영건설이 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도는요, 어음부도기 때문에 뭐 큰 예정된 수순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1월 발행 기업어음 60억 절차상 부도 처리. 본인들은 절차상 부도 처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믿겠어요. 기업어음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최종 부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부도 위기는 여전합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폭락 상황에서 거래가 정지됐고 지금 PF 현장 PF 이게 사업장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난항을 겪고 있어요. 주식거래 정지, 자본 잠식 상태죠. 지금 자본이 5.2조인데 부채가 5.8조예요. 이렇게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매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자본보다 비체가 더 많기가 그 쉬운 일입니까? 이제 다음 문제예요. 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상장 폐지 여부는 이제 외부에서 감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기들이 충분히 이걸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식 거래돼서 주식 거래 정지가 상장 폐지로 가느냐 아니면 정상 거래로 다시 회복되느냐는 이제 태영에 달렸어요. PF 사업장 처리 진통. 문제는 또 이게 또 쌓여 있습니다. PF 사업장 6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처리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연기한 상황이죠, 현재. 산업은행 미제출 사업장 4월 11일 제출, 이때까지는 꼭 제출해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인데 뭐 지금 태영건설하고 산업은행은 충분히 그때면 다 제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봐야 알거든요. 은행권 4천억 이미 빌려줘가지고 돈을 확보했고요. 자, 태영건설에서 골프장 매각한 돈 1,400억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마련하는 중인데 지금 우발채무도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해결됐다 이렇게 낙관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10년 한번 태영건설 상황을 봤어요. 자, 2021년 꼭지를 찍고 보세요.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거의 계속 아예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이 끝자락에 와서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래 중지 종목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아예 그냥 사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SBS도 보자고요. 괜히 태영 때문에 불통이 뛰어갖고 같은 그룹이라고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지그재그 하면서 완전 대폭락을 하고 있네요. 물론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오른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리스크가 뭐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태영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지는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다른 건설사들, GS건설사. 자, 여기 꼭지 찍고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네, 현재. 완전 바닥. 그 다음에 코오롱글로벌. 꼭지 찍고 완전 그냥 45도로 완전 추락하고 있어요. 신세계건설. 뭐 바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뛰고 최근에 이게 어떤
저평가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반등들 하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 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건설사들은 다 이렇게 주가에 표가 나요. 보시면 태형건설 워크아웃 과정 힘들다. 그러면 이 워크아웃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업계 힘유기 태형건설마저 건설사 줄도산 폭풍위기 터진다. 자, 이때 한번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부실 상황은 심각해요. 순차적으로 이제 입금 1조 8,176억 원. 와, 순 차입금이 지금 1조 8,176원이면요.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빌린 거죠. 부채 비율도 478.7. 그러니 워크아웃 신청한 거겠죠. PF 차입금 잔액, 유동화증권, 자, 이걸 제외하고 2.3조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착공, 사업철수, PF 우발채무 1조 2,560억. 지금 전반적으로 조 단위로 지금 빌린 돈, 우발채무 이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도 478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이 된 수순이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워크아웃을 제대로 진행 못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우발채무 못 갚아. 워크아웃. 만기도래 PF 우발채무 막지를 못하고. 자, 3,900억대의. 자, 이거 24년 3조 6,027억.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빚을 다 갚아나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청 10곳, 519억 원. 9개 현장, 2,313억. 당장 이것도 지금 막아야 하고. 자, 이런 문제들을 지금 겪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험난한 꼬불꼬불한 길, 지뢰밭을 제거하면서 지금 태형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야 이제 해결되도록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돼야 다른 건설사들 문제도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회생 여부 불투명, 국회와 국무위를 통과를 거쳐 워크아웃 시행을 했고, 금감원장 사업성 미비, 재무전수성 미비 이걸 다 정리해라. 워크아웃 진행, 우발채무, 주가 정지. 자, 어음부도 현재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요. 워크아웃 진행 상태에서도. 그럼 여기에서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느냐는 자,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만 본다면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SBS하고 이제 거기에서 관련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이금융권 위험 요소 보시면 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하죠. 이제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가 이제 붕괴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돈 다 뜯기게 되고, 대형 건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PF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건 뻔합니다.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뭐 증권사 이런 데는 그냥 직격탄이에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부도 위험이 높고 연체율도 높습니다. 이 금융권이 고금리, 고위험, 줄타기하고 있죠. PF 대출도 상당히 높아요. 그냥 차라리 연체율은 괜찮은데 PF 대출, PF 연체율 다 높아요. 건설사 부도에 심각하게 노출. 예금, 고금리 경쟁.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예금 금리도 내려오긴 했지만 본인들이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고금리인데 1금융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니 수지 타산이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적금 위험성도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적금 많이 해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2금융권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경제 위기라든가 불안에 취약. 대출 위험성, 지금 연체, 신용 하락. 즉 지금 2금융권을 활용하고 있는, 이게 단순하게 건설사만이 아니라 개인들, 소상공인들, 영세상업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빚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같이 무너지는 거죠. 금감원, 건설사, 상장사, 은행 퇴출시킨다. 금감원은요 한술 더 떠서 이제 건설사가 됐든 또는 상장사가 됐든 또는 은행이 됐든 전방위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위험하고 장기간 계속 적자를 내는 곳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실 PF 재분류, 좀비사 합장 퇴출. 이게 맞는 거죠.
언제까지 국민의 돈으로 혈세로 살리겠습니까? 금감원 퇴출 강화, 건설사 은행 퇴출, PF 관련 좀비 건설사 사업장 퇴출시킨다. PF 사업장, 사업재 분류, 은행 건설사 퇴출시켜버리겠다. 그 다음에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이거 이제 지점별이겠죠, 지점별. PF 문제 심각한 것들은 아예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장사, 지금 맨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주 환원, 이게 문제죠. 환원 등 기존 미달 상장사 적극적으로 퇴출시킨다. 오랜 기간 성장 저조하고 재무지표가 불량한 곳이 지금 타깃이에요. 지금 블랙리스트를 뽑아놨죠. 살생부 뽑아놨습니다. 기업들 특정 지표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 자, 금감원에서 원래 이게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했죠. 홍콩 ELS, 자, 100% 보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혀 보상을 못 받는 사람 또는 중간 정도 받는 사람, 다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홍콩 ELS 판매사 최대 100%까지 이제 최대로 보상을 다 해준다. 다만 불안전 판매 이게 확인이 됐어요, 현재. 그래서 배상 위법 행위를 조사해 가지고 아마 이제 상당한 뭐 최대 1조까지 이제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이제 물어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 확인됐고 이제 고령자 예적금 가입 목적, 특히 고령자라든가 예적금 목적으로 가입을 한 사람들은 45포인트를 가산해서 좀 더 보상을 많이 해준다. 이제 부동산 PF 2008년 지금 모양이요, 2008년하고 너무 똑같아요. 부동산 PF 부실화 2008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데 줄두산 재현들라. 자, 부도위기 건설사 2008년, 풍림산업, 금호, 동문, 경남, 벽산, 신동아, 남광한일, 우림, 진흥, 대구차, 월드, 신일, LIG 건설 등등등. 그 다음에 2023년 건설부도 또는 위기, 태영, 남명, 국원, 대우산업, 동흥, 삼호, 굿모닝, HNINC, 태창, 신일, 우석, 동원, 대우조선. 지금 이거 위에도 이제 큰 기업들만 비교적 적어놨고 그 밑에 줄줄이 사탕이고요. 대형건설이 안전해서 지금 여기 안 나온 게 아니라 대형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부도의 핵심 내용. 자, 예전에는 2008년에는 금융위기 10위권 워크아웃, 100대 건설 절반이 구조조정을 했고 워크아웃 중 부도 법정관리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부도가 나버리거나 워크아웃 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자, PF 우발 채무 부실. 그런데 지금은 금리상 10위권 워크아웃 역시 똑같아요. 100대 건설 워크아웃 예상하고 있고 현재 2008년보다 부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만 태형이 어떻게 될 거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태형이 잘 수습되면 뭐 얘가 잘 수습된다고 왜 문제가 없을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해져요. 그런데 태형이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요, 이제 은행도 안 빌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그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겠죠. 바로 그 차이예요.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근데 태형이 만약에 여기서 잘 버티고 잘 졸업을 하면 뭐 은행이 돈 버는데 그 마다하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PF 우발 채무 부실. 지금 우발 채무를 어떻게 막느냐.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100대 밖에 있는 곳들은 이제 부도 낼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버티다가는 더 손해보니까. 개인 투자자 손실, 현실화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개인 투자자들도 비상. 자, 보시면 은행도 부실이 좀 심각한데 해외 공모펀드 50대 A시 독일 오피스 공모펀드 5억 투자해가지고 손실. 해당 빌딩 매입가보다 낮게 외곽. 무려 80% 현지 상황에서 80% 손실. 증권사 25개사 펀드 8조 3천억 절반을 이미 손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권, 증권사, 이 금융권에서 상당한 공모펀드 손실을 받고 ELS 이건 많이 나왔죠. 5대 시중은행 3년간 약 7천억 수익을 얻었는데 홍콩 H지수 여기는 마이너스 58.2 반토막. 은행만 돈 벌었어요. 이거 다 토해내야죠 이제. ELS 전격 판매 중단. 상황에 맞게 이제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예적금도 손실 보는 사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은행 직원이 예금 장기간 빼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확인해야 돼요. 은행 지점 부도로 예적금 5천만 원 이상 저금한 사람들 손실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금융권은 얼마든지 지점이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은행 뱅크런 발생, 수습하지 못해서 손실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남양주 뱅크런처럼. 다만 거기는 다 이번에 이제 해소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죠. 자, 이제 이거 한번 별표를 칠게요. 집값 상승과 하락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3, 4년까지 내다볼 게 아니고 일단 1년만 놓고 봤을 때, 자, 집값 상승한다는 주장, 6월달 금리 인하 확실하다. 경제 회복 이미 진행 중이다. 지금 봐라, 해외 집값 지금 주가도 계속 뛰고 있어요. 제가 뛴다고 얘기했잖아요. 계단식으로 뛸 거예요. 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막 그 테마주 그런 거 있잖아요. 좋지도 않는 주식 이런 거 사면요 안 돼요. 그냥 돈 덜 먹더라도 삼성전자나 우량주 사세요. 암호화폐도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뛰고 있는데 이름 없는 암호화폐 이런 것은 사지 마세요. 봄, 여름에 8년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2022년 빼고. 이번에도 상승한다. 정부 상승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정부는 종합적으로 집값 폭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 정책을 쓴다는 게 맞아요. 지표,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이미 강남 3구는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전세가는 급등. 전세가가 뛰면요 집값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자,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집값 하락한다. 자, 부채, 대출, 제한. 지금 정부는 도와주고 싶어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과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불안 지속. 아직 경제불안, 오늘도 지금 제목은 제가 경제불안이잖아요. 이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전쟁, 유가, 물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집값 거품이 최고다. 지금 가격에서 더 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정부 부양책에 한계가 있다. 주요 지표가 아직은 마이너스 쪽이다. 중하위급, 그러니까 중하급, 상급지 말고 중하급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급지는 거래도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안 좋다. 이걸 집값 차별화라고 하죠. 3개 신도시 지금 이제 분양만 해서 그렇지 이것도 공급 폭탄이다. 바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자, 부동산 위험 요인. 지금 PF 대출 문제, 건설사 은행 부실하죠? 분양시장 전체가 현재는 침체예요. 자, 경쟁률, 계약률 급감하고 있죠. 아파트 값이 현재 마이너스죠. 자, 12월부터 지금 3월 현재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DSR 대출 제한, 매수 대기자들의 또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주요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거래량이라든가 시세라든가 분양이라든가 경매 이런 거.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요. 성장, 내수, 수출 부진. 자, 여러분들 300만 명 신용을 사면한답니다. 여기 보세요. 300만 명 신용 사면 앞두고 이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 그러니까 사면해 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개인 회생 뭐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어야 돼요. 자, 주로 이금융권에서 많이 빌렸을 텐데 그 은행은 어떡하라고. 그 은행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이게 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혈세로 나가는 건데 너무 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막 대충 사업했다가 망하면 그냥 또 사면 받고 막 이게 반복될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른 나라 선진국에 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 인기몰이로 앞장서 가지고 사면해 줄 게 아니고 아파트 캥거루족 젊은 층의 68% 결혼 전까지 혼자 독립할 생각이 없대요. 이제 부모 등골이 빠지는 거죠. 1년 후에 독립하겠다 24%. 결혼해서도 계획이 없다. 독립계획이 4%. 부모님 품이 좋은가 봅니다. 자, 이제 PF 문제 부동산이 뻥하고 터지고 있는데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PF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4월 위기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PF 문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